선생님, 재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정말 고생을 하다가 다행히 잘 나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하는 바람에 또 고생을 하고 말았어요. 허리 디스크는 주변에 살펴보니까 저처럼 재발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던데 이 재발을 막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번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만나본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고 하면 방금과도 약간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허리 디스크가 자기가 잘 치료해서 낫잖아요. 특히 이제 보존 치료를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낫다 보면 이제 자기가 생활 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잘 했으니까 재발을 잘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아쉽지만 허리 디스크는 재발합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자기의 경험담을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나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좀 재발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 허리 디스크 재발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하나 좀 가져와 봤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한번 보존 치료를 시켜봤고요. 자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 각각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이 허리 통증이나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얼마만큼 재발이 되는가를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자 결과는 좀 놀라웠어요. 다리로 가는 방사통의 경우 1년 후에 재발률이 결국에는 23%나 나왔고요. 2년 후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제 41% 그리고 3년 후에는 51%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 방사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3년 뒤에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단순히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추적 관찰해 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1년 후 요통 재발률은 28%가 나왔고요. 2년 후에는 58%, 3년 후에는 70%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허리만 아픈 분들 꼭 있을 거예요. 다리는 안 아프고요. 이런 분들은 2년 정도 후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시 또 재발이 될 거고요. 3년 정도 후에는 거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재발이 돼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처럼 허리 디스크는 재발률이 높다는 것 정도는 이제부터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재발률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제 유튜브에 다양한 해결책들을 이제 마련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세적인 습관 좀 고쳐주세요라는 이야기였고요. 운동적인 부분도 중기 이후 재활 단계에서 들어갈 만한 운동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초기 재활 단계에서 들어갈 만한 운동들은 제가 지금 맥켄지 운동이라든지 몇몇 개를 또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운동 강도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통증이 완전히 0으로 가라앉고 적어도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오늘 알려주는 운동을 한번 시행해 볼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존에 제가 알려줬던 운동 있죠? 제가 답글에다가 좀 링크 몇 개 달아드릴 테니까 그 운동들을 재활 초기, 중기, 말기에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하면 충분히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슈터트 맥겔 박사가 말했던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미리 설명드렸다시피 이 운동의 목적은 현재 지금 통증이 있는 허리 디스크 환자를 위한 건 사실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허리 통증이 지금 엄청 심하다가 0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면 그 상태가 그래도 최소한 3, 4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좀 시행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오래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보존 치료의 방법으로서 척추 위생의 원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척추 근육은 점점 굳어가고요. 둔부 근육은 약화도 오면서 관절 가동 범위도 줄어들면서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겨요. 그러면 둔부 근육이 지금처럼 약화랑 뻣뻣해지는 거, 관절 가동 범위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척추 위생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어도 허리가 꾸부정해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고치기 위한 게 방금 전에 말했던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상위 동작의 운동이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통증이 가라앉은 것이 0이 된 게 1에서 한 3개월 차 정도 된다라고 하면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운동들 위주로 운동을 하시다가 그래도 한 4개월 이상 됐다라고 하면 지금 운동을 한번 바꿔보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환자라고 하면 힙 힌지 동작
동작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허리를 굽히지 않고 고관절을 굽혀서 척추를 숙이는 방법을 말해요. 척추는 지금처럼 빳빳하게 펴져 있는 방법인 거죠. 자,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되도록이면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힙 에어플레인을 사용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의자 또는 폼롤러가 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돼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의자가 필요하고요. 자, 이 폼롤러가 있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굽힌 상태에서 우리가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을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분들 나와요. 발하고 고관절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로 무릎만 안에 들어가서 꺾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허리는 났는데 무릎 손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폼롤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폼롤러를 안 해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처럼 폼롤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힙 힌지가 이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각도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의자를. 의자는 제가 분명히 중심을 잡기 위한 용도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한쪽 다리는 편 상태로 다리가 뒤로 가고 척추를 앞으로 숙일 거예요. 반대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히는데 무릎이 너무 앞으로 뻗어나오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팔을 가지고 균형을 지금처럼 잡을 거예요. 대충 보일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중심을 의자를 가지고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안으로나 바깥쪽으로 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한 상태에서 몸을 한번 고관절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한번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갔다가요. 지금처럼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바깥쪽으로 갑니다. 어휴, 제가 지금 자리가 흔들거리네요, 의자가. 자리를 안 좋은 데로 짚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 자,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3번 정도 지금처럼 몸을 한번 돌리고 반대쪽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동작들이 또 나오신다고 하면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굽히면서 힙 힌지 동작이 들어갈 때 다리는 낮고 엉덩이가 가서 이런 동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도 되거든요. 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아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동작만 주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한번 시행을 할 때 무릎이 꺾이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처럼 힙 에어플레인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이 꺾이는 게 혹시 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폼롤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폼롤러를 허벅지 안쪽 면에 두시고요. 허벅지 안쪽 면에 둬서 발과 무릎, 다리 사이 쪽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는데 집중을 해주세요. 그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저 혼자 조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좀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발과 무릎,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요.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뇌는 좀 멀게 둘 거예요. 멀게 두는데 원래 가까이 두는 겁니다. 보이라고 잠깐만 좀 멀게 둘게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힙 힌지를 응용을 해서 몸을 숙입니다. 고관절을 숙이고 무릎은 가볍게 굽혀지고 허리를 숙인 만큼 다리는 들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을 잡아서 바깥쪽으로 척추를 같이 회전을 할 거고요. 같이 회전을 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안쪽 면으로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운동은 밑에 축이 되는 다리 쪽 있죠. 이쪽에서 고관절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고관절 운동이 돼서 관절 가동 범위도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고관절 자체의 약화 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뻣뻣함 자체도 같이 풀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쪽 다리를 3번 했다라고 하면 한번 반대쪽 다리를 한번 시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힙 에어플레인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동작을 하면 안 되는 상태의 근육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절대로 운동을 나가지 말고 아까 링크 달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당기 운동을 통해서 우선 더 척추라든지 골반, 고관절 근육들을 강화시킬 것을 권장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이 줄어들고 나서 재발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막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영상을 한번 띄워볼 겁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 자체는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이 권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방법, 이거에 복압을 딱 채우는 방법이거든요. 척추 안정화를 위해서 이 방법을 되게 많이 또 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의 방식대로 지금 영상이 나오는 대로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동작 자체가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복부 그리고 옆구리 허리 뒤쪽까지 모두 다 복압을 채우는 방식의 브레이싱 방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 단계로 올라가서 운동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시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평상시 자세도 한번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허리 디스크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